어제 직업의 모든 것의 운영자인 혜수랑 단둘이 저녁을 먹는데요. 며칠 전에 직모 채널에 나왔던 초특급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촬영할 때 그랬대요. 안대장이랑 친하냐고, 어떻게 같이 영상에 나온 거냐고, 그리고 안대장이 자기 알 거라고, 보험 영업하는 사람 중에 자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형, 그분 사무실 여기 바로 앞이니까요, 전화해서 형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니야, 나중에 인연이 되면 그때 만나자. 왜냐면 나랑은 좀 결이 다른 분 같아서 내가 소개받기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워 하면서 소개를 이제 한 발자국 뺐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낯가림이 좀 있는 스타일이어가지고요, 저랑 좀 결이 안 맞는다 싶은 그런 분들과 만남은 조금 자제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인 만남은 부담스러워서 한 발 뺐지만 그분의 이야기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종종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험 영업을 하는 사람 중에 초특급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보험 설계사들의 주적 중에 주적이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매달 사람들이랑 소송을 진행하고요, 지금까지 낸 벌금만 몇 천만 원이 된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건 싫어하는 사람이건 이걸 떠나서 배워야 할 것은 확실히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 이야기를 제 강의에서 종종 하곤 합니다. 유튜브로 자신의 상품을 팔고요, 그리고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보험 영업을 하는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채널을 이용한 영업 1세대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분의 영업 스타일은요, 굉장히 단순 명료해요. 유튜브라는 영상과 본인의 플랫폼을 통해서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설계사들, 보험 설계사들을 쓰레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분의 이야기만 들으면요, 우리나라 보험 설계사들은 정말 쓰레기 중에 개쓰레기들이에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경쟁자들이 말하지 못하는 비밀, 약점을 파고들어서요, 그 사람들을 쓰레기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경쟁자를 깎아내려서 자신이 우위를 점하는 전형적인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하는 분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과 고소, 고발, 아주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은 왜 경쟁자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극심한 욕을 먹으면서도 이 희한한 짓을 몇 년째 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한 이유겠죠. 돈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는 한 달에 중형 외제차 한 대 살 정도의 순수익은 거둔다 하더라고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도 충분히 그 정도의 돈은 벌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의 플랫폼이 확실히 있고요, 컨셉도 명확하고 그분을 따르는 팬층도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컨셉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만큼 따르는 팬층도 확실한 거죠. 제가 강의 때 그분에게 배워야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사람들에게 그분의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렇게 욕먹으면서 살면 좋은가 몰라. 저는 욕먹는 거 싫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일을 하면서 남들에게 욕먹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남들의 눈치를 엄청나게 보면서 본인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이야기로 초특급이라는 분의 사례를 들었지만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정도 욕먹을 각오는 하고요, 그 정도 용기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돈을 벌고 싶다? 저는 그건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한 나라의 대통령도 지지율이 절반이 되기가 힘듭니다. 2명 중 1명은 그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버는 사람이다? 기업가다? 비즈니스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부자가 되고 싶다? 과연 그런 일이 있기나 할까요? 윤우님이나 연한느님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말이죠. 세계적인 기업 삼성 오너의 안티는 몇이나 될까요? 최소한 몇만은 되지 않을까요? 기업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우들, 연예인들, 아이돌들,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안티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건 말하지 않아도 모두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돈과 명예는요, 정반대의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고 빛과 그림자는 무조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빛과 그림자가 없는 그런 일은요, 절대로 없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런데 빛에 집중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림자에 집중하면서 파묻히는 그런 사람이 존재할 뿐인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으로 가는 열쇠는 모르지만 실패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외국 유명인이 남긴 이야기죠. 남들 눈치 보고요, 욕먹는 게 두려워서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와 색깔이 맞는 사람, 그리고 내 고객들에게만 사랑받으면 우리는 되는 겁니다. 10명 중에 2명만 나를 좋아해도요, 성공한 인생, 성공한 비즈니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죠. 그것이 비즈니스를 망치는 지름길인 거고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주입받아온 착한 어린이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조선시대 선비 사상을 계승한 민족이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참 남들 눈치 많이 보고요, 욕먹는 거 정말 두려워해요. 남들 앞에 나서는 걸 정말 두려워하죠. 왜? 사극에서 보면요,
선비들이 엽전꾸러미 던지는 모습을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실제로 조선시대 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비들은요, 그 돈이라는 걸 굉장히 나쁜 거, 더러운 것이라고 치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별짓을 다하는 참 많은 모순을 지닌 그런 민족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에요. 돈을 벌고 싶다면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죽을 둥 살둥 해도 될까 말까인데 남들의 시선과 눈치 걱정하면서 노력한다? 과연 내 꿈이 이루어질까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아무것도 도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보다는 욕을 먹더라도요, 성공한 인생이 저는 100만 배 더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 술집 접대부들의 시급이 한 10만 원쯤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들, 청소노동자, 택배노동자 이런 분들, 3D로 분류되는 이런 분들의 시급은 10,000원이나 채 될까요? 도덕적 가치를 따진다면 술집 접대부들보다는 청소노동자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의 가치에서는 술집 접대부들에게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죠. 이것이 현실이고 도덕적 가치와 시장의 가치의 차이인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돈에 대해서 도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자기 혼자 청년, 결백, 선비인 것 마냥 앞에서는 보이려고 하고 또 뒤에서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내 스스로 나는 술집 접대부야 라고 밖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제발 도덕적 가치와 시장의 가치를 혼돈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나라에나 법으로 정한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내 몸이 가루가 될 때까지 부셔져라 노력을 해도요, 혼신의 힘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한데 남들 눈치 보고 욕먹는 거 두려워서 깔짝깔짝거린다? 그러면서 성공을 꿈꾼다? 어불성설이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욕을 먹는 직업들을 두루 거쳤습니다. 폰팔이, 보험팔이를 통해서 돈을 벌었죠. 그래서 직무 영상에 나갔을 때요, 보험팔이, 사기꾼, 고액 수강료, 어마어마한 욕과 악플에 시달려야 했죠. 어느 정도였냐면 직무가 처음으로 댓글을 막을 정도로 욕을 먹었으니 어느 정도일지는 짐작하시리라 봅니다. 남들 등쳐먹으면서 돈 버는 직업, 돈 쉽게 버는 사기꾼?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내가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폰팔이, 보험팔이, 교육 모두들 우리나라에서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도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유로 사기꾼이 되어야 한다? 돈을 쉽게 벌었다는 이유로 사기꾼이 되어야 한다?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사기꾼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건 엄청난 모순이고요. 정말로 스스로 성공을 가로막는 너무나 한심한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해요. 사기꾼이 아니면 돈을 벌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사기꾼이 아니니까 돈을 못 버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자위하고 있는 거죠. 참 불쌍한 인생이죠. 연예인들, 유튜버들한테 돈 쉽게 번다고 엄청난 욕을 퍼붓습니다. 그러면 하면 된다고요. 그렇게 돈을 쉽게 벌고 많이 벌면 하면 돼요. 그런데 왜 못할까요? 무서우니까. 잘 안 됐을 때 어떡하지? 나 욕먹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스스로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고요, 그냥 키보드 앞에서 평생 남들 욕만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소대장님들에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험하자고 하면 욕먹는 일이라서 싫다고 하고, 이건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되니까 싫다고 하고,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두려워서 싫고, 저건 남들 눈치 봐야 돼서 싫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현대사회에서 가난이라는 걸 장애라고 생각해요. 장애라는 건 불편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휠체어를 타는 건 걷는 것보다 불편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거는요, 보이고 들리는 것보다 삶이 불편하죠. 가난은 언제 어디서든 사람의 몸과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예전에 제가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요,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나한테 돈 내라고 할까 봐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명절이나 어머니 생신이 다가오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신불자가 되고 나서 다시 영업을 시작하면서 몇 달 동안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였죠. 사람들의 몸과 마음, 정신, 삶의 모든 것을 불편하고 괴롭게 만드는 것이 가난이라는 장애입니다. 세상 혼자 순결한 사람 마냥 앞에서는 떠들지만 뒤에서는 돈을 벌고 싶어서 로또에 의존하고 불법 스포츠 토토나 하면서 부자를 꿈꾼다? 불법 도박 사이트나 돌아다니면서 삶 자체가 장애인 모순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남들의 눈치, 시선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내 꿈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올인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선택은 각자의 몫이겠죠. 당당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최선의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남들의 눈치 본다고 돈 버는 거 아니고요, 남들에게 욕 안 먹는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최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남들이 못하는 거, 남들이 어려워하는 거, 남들이 두려워하는 걸 해내야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돈 버는 비결이고 저의 신조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장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아직도 안대장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라요.